그리고 이제는 비유동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비유동자산 쪽에서는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유동자산에는 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유형자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자, 유형자산에는 거기 보시면 이제 40페이지 보시면은 계정별 분류라고 해가지고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차량공방구, 시설장치, 건설 중인 자산, 그럼 비품, 선박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말 그대로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감가상각 관련해서 그 자산을 이제 사용하면서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인식을 하는데, 자, 유형자산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차량공방구, 뭐 건설 중인 자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하고 토지를 감가상각하지 않는 이유, 우선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 토지를 아무리 오래 쓴다고 그래서 차량 같은 건 쓰면 쓸수록 나중에 이제 중고되고 뭐 몇 번 부딪히고 긁어먹고 그러다 보면 막 차량이 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폐차 처리를 해가지고. 근데 토지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완성이 될 때까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일 때 감가상각을 안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제품이 되고 이제는 사용할 때 그때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감가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도 이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거기 나왔지만 이제 최초 들어간 최초 원가의 부대 비용하고 후세 원가까지 포함을 해서 유형자산의 이제 취득원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토지를 사요, 토지를. 자, 토지를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자, 우선 토지를 사는데 들어가는 취득가액이 있어. 자, 토지를 1억 원에 샀어. 그죠? 그 다음에 토지를 등기를 하면은 토지 취득세가 나갑니다. 예. 세금이 나가는 거죠? 자, 이게 한 1,000만 원 나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중개사 수수료도 나갈 수 있겠죠. 뭐 500만 원 나갔다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토지 취득 관련해서 뭐 좀 약간 분쟁이 생겨가지고 변호사 수수료도 나갔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수수료도 나갔었죠. 뭐 500만 원. 그 다음에 토지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땅 자체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구획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이제 평탄화하는 작업 때문에 돈이 좀, 그런 토지 정제 비용 같은 게 또 나갔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것도 한 1,000만 원 나갔다고 해요. 자, 이런 비용들이 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의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최초 원가, 이게 이제 최초 원가라는 게 처음 구매할 때 들어간 돈, 그리고 부대 비용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후속 원가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과 다 합친 비용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라고 하면 1억 원에 1,000만 원, 500, 1,000 해서 총 1억 3천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정부보조금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거야, 일부분을. 예, 보조해주는 게 이제 정부보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취득가액에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만큼은 내 돈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처럼 1억 3천을 줘서 내가 이제는 이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뭐, 대학교 등이 이제 대학 시설 관련해서 설립을 하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뭐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뭐야? 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빠지겠죠, 그죠? 예, 정부 보조금. 그러면 이제 회사가 취득한 순액은 토지 취득과 관련된 순액은 얼마예요?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 이 8천만 원이 토지의 장부가액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보통 이거 회계상에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재무상표상에 이제는 토지의 가액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토지 가액을 우선 1억 3천이라고 기록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토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밑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 이제 5천만 원 지원을 받았으니까 5천만 원 써줘서
이걸 이제는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가로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 3천을 취득을 했는데 그중에 5천만 원 정부보조금이니까 토지의 실질적인 장부가액은 장부가액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는 회사가 들어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의 현재 상황의 장부가액은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토지가액 8천만 원 기록하는 것보다 그죠? 그냥 이거 다 지우고 토지의 장부가액 8천 이렇게 기록하면 선생님 그거 또 깔끔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 이렇게 표시해야지 우리가 이제 정보 이용자, 이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재무상태표를 딱 보고 이 회사가 1억 3천 정도를 투자를 해서 토지를 샀는데 그 중에 5천만 원 정부지원금을 받았구나. 그래서 8천만 원이 실제 들어간 돈이구나.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놔야지 정보 이용자들도 이 기업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난해하게 복잡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